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11월 20일 금요일 한 주가 참 무척 빠릅니다. 오늘 불금을 맞아서 RF택의 영상을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간밤에 ITC에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5년간의 분쟁, 보톨리늄 균주에 대한 5년간의 분쟁이 또다시 12월 16일로 최종 판결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RF택에 대해서 장기적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생산을 어느 정도 가늠하기 때문에 공장을 짓죠.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생산할 수가 없는데 공장을 미리 짓는다는 것은 바보이거나 아니라고 한다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에 공장 설립을 하는 것이겠죠. RF택 지난 7월 9일자에 이진영 RF택 대표의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IT와 바이오의 융복합 기업 의뢰의 진화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진영 대표는 73년생이고요. 연세대 보건대학교의 석사과정을 마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이준 코스메틱의 창업주이기도 하고요. 대단히 젊은 분인데도 이제가 밝으신 분 같습니다. RF택의 사업을 보게 되면은 기존 사업은 스마트폰 충전기, 데이터링크 케이블, 무선 충전 콤보 안테나가 됐고, 신규 사업으로 사업에 다각하는 IT와 바이오. IT는 5G 기지국 안테나 모듈을 가지고 있죠. 2021년부터 큰 성장세를 예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진영 대표는 제이준 코스메틱의 창업주이니까 IT보다는 바이오 쪽에 집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IT의 영업이익률보다 필러나 보톡스의 영업이익률은 실로 대단하죠. 30%, 40%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필러의 유스필, 국내의 판매를 개시하죠. 그동안의 유스필의 필러는 수출에만 의존했고 올해부터 작년 말 정도부터 국내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보툴리늄 독신 상업화를 신규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지난해에 히알루론산 필러 유스필 제조업체 유스필을 인수하면서 바이오 사업에 뛰어들었다며 수출만 해오던 유스필을 지난해 말부터 우리나라에서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현재 피부과, 성형외과 등 국내 약 100개 병원에 납품하고 있고 올해 공급 병원을 300개까지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진영 대표는 이학도, 이공계 쪽의 공학도로서 또는 과학자로서 IT를 기반으로 인해서 바이오를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이오 사업을 공격적으로 강화해 올해에는 매출액을 지난해 바이오 사업에서 창출한 매출액 52억 원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100억 원대로 끌어올리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주름을 펴주거나 특정 부위를 도톰하게 채워주는 미용 재료 필러 외에 일명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늄 독신 시장에도 도전장을 내밀 예정이다. 이 대표는 최근 RF택과 RF바이오가 중앙아시아에서 들여온 벌꿀에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타입 A1의 신규 균주 2종을 분리하는 데 성공해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했고 국가관리번호를 부여받았다며 자연벌꿀에서 보툴리늄 균주 분리에 성공한 것은 전 세계를 통틀어 극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적극 상용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그리고 핵심 사항으로 보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 기사가 7월 1일자의 이진영 대표의 인터뷰인데요. 임상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적극 상용화할 것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유스필의 필러는 외국산 대비 필러들과 비교해서 주름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 내용을 제22차 대한피부과의사회 학술대회 7월 27일에 임상 발표를 했죠.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고. 그래서 코스메틱을 창업주인 이진영 대표가 유스필을 시가보다 상당히 비싼 가격에 인수하게 된 배경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역시 과학도인지라 이 보툴리늄 균주를 찾는 데 있어서 이분은 논문에서 작년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벌꿀이 맹독성이 있다라고 하는 논문을 찾아냈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벌꿀들을 꿀벌이죠. 꿀벌들을 조사하게 되는 상황에 중앙아시아에서 얻은 이 벌꿀에서 균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자연 보툴리늄균을 보유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는 것이죠. 그리고 오래지 않아서 11월 3일자에 RF바이오가 세계 최초로 벌꿀로부터 분리 동정에 성공한 보툴리늄 균주에 대해 염기서열 분석을 완료해서 독자균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됩니다. 회사 측은 이번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지금까지 전체 염기서열이 공개된 보툴리늄 균주들과 계통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독자균주임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지난 11월 3일 밝혔습니다. 현재는 미국, 중국, 독일, 프랑스 네 군데에서만 보유하고 있죠. 이번 염기서열 분석 결과를 통해 독자균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데 성공하면서 RF바이오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톡소의약품 개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내년 1, 4분기 중으로 한국 KGMP는 물론 미국 CGMP, 유럽 GMP 등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보툴리늄 독신 제재 생산 공정을 설립에 착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또한 강조하는 부분은 이곳입니다. 이제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 임상도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공장을 설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자신감이죠.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진영 대표는 보건대학의 석사과정을 졸업한 분이시고 그리고 코스메틱을 창업한 그러한 창업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균주를 보유하면서 제재 생산 공장을 설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이미 자신감이 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에 이와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월 17일자에 이번엔 동물 실험을 완료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균주의 독소 생산성과 특이 역가로 상업화 가능성을 다시 한번 내비쳤습니다. 균주의 독소 생산성 LD 50/ml는 엘러간보다 비교했을 때 최대 5배이고 독일의 멀츠에서 비교한 것보다는 최대 17배 생산성이 높다라고 결과가 나왔고요. 또 회사 측은 전했다. 또 균주로부터 정제된 독소의 특이 효과는 엘러간의 보톡스에 비해서 최소 2배 이상이 우수했다. 엘러간은 연 17조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현재는 류머티스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의 에부비에 72조 원에 2020년 올해 5월 최종 인수하게 됩니다. 72조 원. 우리가 허니균주라고 하는 RF텍에 찾아낸 이 균주는 천연 자연균주죠. 전 세계 유일무이한 그러한 균주 말입니다. 보툴리늄 톡신 사업에서는 균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출처가 분명해야 하고 균주의 독소 생산성 그리고 특이 여가가 우수해야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RF바이오는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균주를 확보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독소의약품 상업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제 생각이지만 IT의 영업이익률보다 대단하기 때문에 5G는 내년에 큰 성장을 이룰 것이고 그보다도 영업이익률이 훨씬 낮고 전 세계 유일하게 허니균주를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RF텍, RF바이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RF바이오 관계자는 우리의 균주는 전체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결과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보툴리늄 균주들과도 계통분류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균주라는 점이 확인됐다. 따라서 생산성과 여가 측면에서 기존 상업화 균주보다도 우월한 특성을 보여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엘러간이나 독일의 멀추의 그러한 균주보다 월등한 즉 프리미엄 균주로 승부를 하겠다는 생각인데 내년 1, 4분기에 공장이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좋기 1년 내년 안에는 충분하게 결과물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인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14,700원까지 고가를 형성했고요. 고점들이 점점점 낮아지면서 이와 같이 하락 추세의 길을 걸었죠. 선을 그어보면서 천천히 보겠습니다. 고점과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추세의 변화가 이루어져 있죠. 다시 한번 눌림목이 왔는데요. 기존에는 이 전저점 자리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서 터닝 포인트 하는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하락이 멈춰지고 추세의 반향 그리고 조금 전에 살펴본 기업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가격 조정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도 같습니다. 기간 조정은 모르게 되어도 어느 정도 이제는 이렇게 상승의 모습이 되지 않나. 내년 1, 4분기 내년 3월 안에 만약에 이르게 제조 공장을 발표를 하게 되면 주가의 한 단계 레벨업이 되지 않나. 그리고 2021년 말 정도가 되면 큰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5G 역시 폭발적인 성장이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보다도 2021년에 RF텍의 상승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각에 좀 바빠서 1시경이 되는데요. 현재 이 시각에는 33,000주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대단히 가격대가 저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제부로서 좋은 의미 있는 터닝 포인트 하는 모습. 주가가 전부 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21선 위에 5일선 위에서 주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거래량도 오늘 소폭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네요. 현재 전일비에 대해서 거래량은 2배 이상 향상된 200%가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좋은 모습의 기술적인 모습도 보여져 있고 상당히 좋은 흐름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분봉으로 시장의 심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선이 최근에 좀 더 큰 그림으로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달에 14,700원까지를 향했던 모습이죠.
고점들이 이와 같이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선을 한번 이렇게 긋게 되면 이와 같은 고점들을 이은 선이 바로 낮아진다라고 한다면 하락 추세라고 말하죠. 트렌드라고 하죠. 이제 여기 터닝 포인트 하면서 이곳에서 추세의 전환은 이루어지고 있다. 상승하다가 다시 눌림자리까지 오고요. 이곳에서 터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에 무게를 두고요. 최소한 기간 조정이거나 서서히 가는 상승의 흐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설비의 발표 기사라든지 그와 같은 의미 있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껑충 주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 그동안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마음 상한 분들이 많이 계셨을 줄로 믿습니다. 12월과 내년 2021년에 큰 기대하는 RF택입니다. 수고 많으셨고 남은 오후에도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